민중의 고통을 위로한 시인 두보. 두보는 당나라 시대의 시인으로 이백과와 함께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꼽힙니다. 당시는 이후 시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중국 문학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심에 두보가 있습니다. 미국의 문학 비평가 스티븐 오웬이 두보에 대해 정체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시인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두보는 한 시의 내용과 형식 양쪽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고체시, 근체시 등 모든 시 형식을 실험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채로운 형식과 내용을 지닌 율시라는 형식을 창안하고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인간의 심리와 자연 만물의 새로운 면을 포착하는 데 탁월했으며 그런 한편 당대의 사회 모순과 백성들의 고초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이런 두보의 시와 정신은 중국 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두보는 민중식 시인으로 오늘날까지도 중국인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보는 721년 중국 하남의 공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는 자미입니다. 진나라 시대의 장군이자 학자인 뒤에를 13대 선조로 두고 있으며 축전 주후 시대 명망 높은 시인이자 학자였던 두시번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두보는 자신의 집안이 명문이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조정에 출사해 집안의 명망을 높이겠다는 공명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3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하면서 낙양에 사는 고모가 그를 길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허약한 체질로 잔병치레를 많이 해서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고전을 공부하고 시문을 연습하며 성장했습니다. 7세 때 시를 짓기 시작했으며 9세 때 서예를 했고 15세 무렵에는 낙양의 선비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교유할 정도로 학문과 시에 자질이 뛰어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751년 두보는 드디어 관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직 생활에서 마저 순탄치 않았습니다. 관직에 제수되자마자 안록살인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기근으로 가족들을 봉선의 친척 집에 맡겨둔 두보는 관직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리려 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홀로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장안이 곧 반란군에 함락되었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현종이 양의하에 황태자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두보는 숙종이 있는 낭사성으로 가다가 반란군에게 포로로 잡혀 장안에서 억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편 장안에서 10년간 살면서 또 안록산의 난을 거치면서 두보는 현종과 귀족들이 호의호식하고 지내는 동안 백성은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보가 남긴 시는 약 1500수에 이르는데 34세에 이전에 쓴 시 중 약 20여 수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그 이후에 쓴 것들입니다. 이 작품 중 많은 수가 그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질곡과 민초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사회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인 병거행은 751년 남조 대식 거란과의 전쟁으로 농민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무거운 조세에 시달리는 고통을 묘사한 시입니다. 이렇듯 사회 비판적인 시와 황실에 대한 충정을 바친 시를 동시에 썼다는 점은 얼핏 보아도 꽤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보가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관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사대부들을 생각하면 딱히 위선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로는 황실에 충성하였고 아래로는 제도적 불합리함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들을 개혁을 통해 구제해야겠다는 관료적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이런 사회 비판적인 시들이 후대의 관료의 귀감으로 여겨지면서 선비들이 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그는 곧 자신의 의견이 되지 않고 중앙관료 생활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사공참군 직책을 받고 화주로 좌천되었습니다. 763년에 난이 완전히 진압되고 764년 두보는 업무의 후원으로 절도 참모 겸 공부원화랑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관료들과 잘 맞지 않았고 이전부터 폐병이 되어 이듬해 사퇴했습니다. 바로 임무가 사망하자 그 덕분에 기반을 잡았던 수찬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두보는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폐병의 죽풍까지 들어 한 곳에서 몇 달씩 요양을 하다가 떠돌아다니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은 시들에는 공명에 대한 결기로 비장한 어조가 엿보이던 이전의 작품과는 달리 듣고 병들어 우수에 젖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렸으며 세상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로써 마음을 달래던 두보는 770년 겨울 탄저우에서 외양으로 향하던 길에 쓸쓸히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외양 지방에 묻었으나 43년이 지난 손자 주사업에 의해 할아버지 두삼인의 묘 곁으로 이장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